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팽영장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현재는 하락 추세 안에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적합한 지표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이 저가라고 확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거래대금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재 장을 투자하고 계신 이 투자자분들은 1년 정도 이 장을 경험을 하셨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아마 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상향할 때 매매를 10번 하는 것과 또 우하향할 때 장세를 죽이는 장에서 매매를 10번 가져갔을 때 이 성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아닌 이상 현물상에서는 이게 매수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의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보다 그냥 상향일 때, 우상향일 때 여러분들 매수 가져가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수를 한다는 거는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매도를 한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우하향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우상향할 때 이게 얼마나 쉬운지, 여기에서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하지만 매도 기회는 여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죠. 여기는 한 본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방향성은 저는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거나 횡보를 하거나 내려가거나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올 듯 말 듯 하거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으로 유지될 때는 조금씩 이 반등을 만들어 주면서 한 번에 쏟는 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률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놓죠. 이 하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절반 정도 되돌려 놓은 상태 있고요. 좀 더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하락 부분에 절반을 되돌려 놓고 이제 하락을 또 시작하고, 하락 부분에 절반 되돌려 놓고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유지가 되고, 하락장에서 횡보장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을게요. 제가 이 하락은 설명을 했고, 이 하락장에서 횡보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하락장에서 횡보장은 저가가 여기에 나와 있다면 이 저가를 터치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하락 이후 횡보는 대부분 봤을 때 거래대금을 낮춥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거래대금이 낮아져요. 조금 약간 이게 좀 약간 눈에 걸리시겠지만 네, 이 부분이죠.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게 좀 더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이 포인트죠. 그래서 보면은 하락하고 난 뒤에 거래대금은 전체적으로 이 다운사이징 되는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이게 하락 다음에 횡보로 변했을 때의 특성이고요. 그렇다면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하락할 때 패턴, 하락 이후에 횡보할 때 패턴. 자, 그러면은 하락한 다음에 상승 패턴은 어떨까요? 하락한 다음에 상승 패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길게 횡보하다가 반등할 때, 다시 여기 밑에 짧게 횡보하다가 바뀔 때, 이게 어디에 드러나 있나요? 여기에 드러나 있죠. 길게 횡보하다가 반등, 다시 짧게 횡보하다가 반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조건 때문에 현재 거래대금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거래대금을 한번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기상 전에 BJ 파월의 FOMC 이후의 성명서 발표, 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전날 프리뷰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됐고요. 테이퍼링은 3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하고 똑같죠. 사실 달라진 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3월부터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이 아닌 고려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축은 금리 인상 후 실행한다.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을 드렸고, 또 긴축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데 금리 인상 후 실행입니다. 또한 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시기는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로 많은 핵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리기에 적합한 이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어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둘러서 좀 완화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했고요. 긴축적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이전 모습과 비교시 상당하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전 모습과 비교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컨센서스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상대로 가고 있고, 금리 인상은 한 달 이상 남았고, 또 양적 긴축은 못해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왜 장이 반등을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도 파월이 항상 말을 애매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단어 어투만 보더라도 이 장이 영향을 받는 단계에 다다랐고요. 방금 설명한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외파적인 포인트로 인해서 시장은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금리를 보시면은 이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올라간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장기 금리를 보시더라도 이 동시간대에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 야 이거 이제 악재 해소되면은 장 반등 온다, 이런 해석보다 실제 투자자의 반응과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장을 제대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정장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또한 이 꼬리를 아래에 위 이렇게 비트 선물 마냥 이렇게 털어주는 차트를 그려줬는데, 현재는 장을 보면은 이 꼬리 부분을 채워준 상태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트가 반등이 나오는 건 맞는데 굳이 나스닥이 반등한다고 비트도 그대로 반등하는 게 아님을 이 두 부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보시면은 이때 비트 추세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좀 오르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나스닥은 반등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나스닥 오른다고 비트 같이 오르는 거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희망회로 굴리지 마시고 장세 나아지고 나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 실력이 늘 수 있는 건 자기 반성과 피드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전략을 다시 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추가로 설 이벤트는 예상보다 하루 일찍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토요일부터 연휴에는 영상 촬영을 아마 안 할 듯 합니다. 최대한 이 기간은 휴식에 맞춰서 좀 날을 보낼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가족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모니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잘 안 될 때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 또 휴식을 보내는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이상 편경장이었습니다.